오늘 내용은요. 라그랑지 승수법이에요. 라그랑지 승수법. 그래서 뭐 요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라그랑지 승수법 설명을 하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변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전체 함수에 대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극대극소를 먼저 배운 다음에 얘를 제한 구간을 주고 요 특정한 이 제한 구간 A, B 안에서의 뭐 극대극소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이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앞절에서 한 거는 그냥 이변수 함수 전반적인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영역에 대한 어떤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최대값, 최소값은 이변수 함수 영역을 제한시켰을 때 나는 전체 영역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뭐 최대 최소 혹은 극대극소를 구하고 싶다 하는 문제가 바로 라그랑지 승수법에 관련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변수에서는 제한 영역이 이렇게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상수 구간 A, B로 표현됐다면 이변수는 우리가 다루는 영역 자체가 XY 평면 자체가 이변수 함수의 경역이잖아요. 이걸 뭐 제한시킬 때 얘처럼 A에서부터 B까지 상수 구간, Y는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제한을 시키다 보면 얘가 이런 영역으로 제한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사각형 영역. 그러면 지난번에는 전체 영역에 대한 극값을 판단하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 뭐 이런 X도 어떤 제한된 구간, Y도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까지 푸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이런 거 우리가 구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 영역 극값을 먼저 구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역 안에 있는 내부 영역에 대한 이변수 함수의 인계점, 그 뭐 정점이든 특이점을 찾아서 극값들을 먼저 구하죠. 그런 다음에 얘도 일변수에서도 경계에서의 그 양끝값을 확인하듯이 얘도 경계 영역에서의 극값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라는 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는 뭐냐? 이제 일단 여기 서술적인 멘트만 먼저 그래도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F함수와 G함수는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함수 F가 제약 조건 G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 P0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적당한 상수 람다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때 람다를 라그랑지 승수라고 한다. 분명히 여기 어려운 그 단어, 한국적인 그 국어에서 단어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단어로 우리를 이해 못 시키게 할 만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죠, 여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잘 국어적으로 해석해도 잘 안 돼요. 이거를 저는 국어적으로 해석을 시켜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런 거죠. 원점에서부터 요 쌍곡면까지의 최단거리. 뭐 당연히 원점에서 이 쌍곡면 같은 경우는 예상 포인트 여기 0,1,0, 그 다음에 0,-1,0 그림으로 보면 바로 보여요. 그림이 이해되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이 보여서 저거는 저 포인트야 할 만한 문제 때 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 승수법은 그러지 못한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하기 쉽지도 않고 그냥 식으로 접근해서 푼다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서 쉬운 그래프에서 떠올리면 그럼 이 점이라는 이 최단거리 점은 어떤 점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최단거리 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어떤 점, 요 곡면 안에 있는 점에서의 점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말하는 제한 조건은 요 방정식 안에 있는 어떤 x, y, z의 점을 찾는 거예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점들 중에서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라고 한다면 이 0,0,0이라는 원점에서 이 공면에 있는 x, y, z까지의 거리라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요게 d가 되는데요. 얘의 최단거리를 이걸 함수 뒤에 x, y, z 함수로 잡고 접근하자니 이거 라그랑지 승수법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대국수에서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루트 성질에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대일 때 루트 결과도 최대가, 얘가 최소일 때 루트 씌운 결과도 최소가 되는 걸 알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제곱시킨 상태의 함수. 그래서 f의 x, y, z는 쟤를 좀 제곱시켜서 함수를 조금 계산하기 편한 이런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제한 조건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점들 중에 나는 이 값이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할 거야 라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 공면 안에 있는 점들 중에 특정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 이런 함수의 최대값, 극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거기에 그레디언트 F랑 그레디언트 G가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레디언트 F와 이 그레디언트 G의 상수 람다베라고 하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방정식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함수값 k에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균등하게 팽창하는 구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하나의 공면으로. 그다음에 얘도 이런 공면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 균등하게 팽창하는 어떤 구가 있을 때 이 팽창되던 구와 이 G라고 주어진 문제에서 제약시켜 놓은 특정한 이 G하고 이 공면이 딱 마주치는 순간일 거란 얘기예요. 그거 먼저 지금 그림 먼저 그런 순간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순간에 해당하는 이 구라는 공면, 이 공면과 이 G라고 하는 이 두 공면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점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순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거죠. 그럼 두 공면이 마주치는 순간에 어떤 수학적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이거 아까 설명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어해서 일변수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이 아니라 접점을 찾을 때, 뭐 교점이야 당연히 연립으로 풀면 되죠. F와 G를 연립으로. 근데 그런 교점이 아니라 접점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FG의 접점은 두 개의 어떤 공통 접선이 있을 것이고 이 공통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F의 미분값과 G의 미분값이 같은 특징을 갖는 그런 점 X0를 찾았단 말이죠.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면에서 두 개의 그 공면이 마주치는 이 점, 이 점은 이쪽 그 구라는 F 쪽에서의 그 공면에서의 접평면과 이때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평면과 이쪽에서 공면으로 오는 이쪽 공면에서 오는 요 점에서의 접평면이 서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치하는 점, 이쪽 구에서의 접평면과 이 쌍곡포물면의 이쪽에서의 어떤 쌍곡면에서의 이쪽에서의 포물면이 서로 일치하는 순간일 것이고 두 개의 접평면이 그럼 일치하려면 우리가 어떤 공면에서의 접평면의 특징은 어떻게 구했어요? 특정한 공면에서의 접평면은 그 지나는 점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이고 개의 수직 벡터, 즉 법선 벡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접평면을 구했는데 그때의 접평면의 법선 벡터는 그레디언트 F였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의 미분으로 두 미분이 같다듯이 이 이변수 함수에서의 공면에서의 접평면은 그 접평면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법선 벡터인 그레디언트 F와 이쪽의 그레디언트 G가 서로 같을 때
물론 얘네들처럼 상수로 같은 게 아니라 벡터로 같다 보니까 같은 방향일 때, 뭐 180도 반대일 수도 있고 길이는 얼마 정도 스칼라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이 방향이랑 같아질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F와 그레디언트 G가 서로 같은 방향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P점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았을 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점은 나중에 곡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너무 지저분한가요? 이해는 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 지우개를 좀 지우고요. 설명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쌍곡면 X축으로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1이라는 단면 그림을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쌍곡면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제곱화해서 편하게 구로 조금 바꿨죠. 그 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두 곡면이 마주치는 순간 그거를 지금 구하는데 뻗어나가는 게 요점이죠. 지금 저 순간에 점을 찾는 거예요. 그 접하는 순간. 그러려면 그 구의 접평면과 쌍곡면의 접평면이 지금처럼 일치하는 저 순간에 저 점을 찾는 거죠. 지저분할까 봐 한쪽 면만 그렸지만 반대쪽 접평면도 똑같아지겠죠? 그럼 저 순간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쪽에 그 접평면의 법선 벡터인 그레디언트 F와 G쪽 곡면의 그 접평면의 법선 벡터인 그레디언트 G가 어떤 같은 방향을 나타내야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F와 G가 있을 때 함수 F가 G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극값을 가질 때 어떤 극값을 갖냐면 F의 그레디언트와 G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상수배 정도, 일단 벡터로서는 큰 논리로는 같아질 때 그러면서 그 점 찾은 점은 G라는 점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며 그런다고 했을 때 요걸 만족하는 P점이 F의 극값을 갖는 점이다. 즉 인계점이다. 뭐 이게 바로 라그랑지 승수법이다. 이런 인계점 찾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교과서 이제 얘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3차 공간 예로 했는데요. 평면에서 이 함수를 조금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제한 조건식, x, y가 뭐 이런 제한 조건식 파란색 국면에 f 함수의 뭐 예를 들어서 극값을 구하는 거. 그럼 f 함수의 이 선들은 뭐냐면 지금 함수값 얘가 k를 가질 때 fx, y가 뭐 k라는 등고선들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값과 제한 조건 지안에서 이 f가 언제 최대와 최소를 갖겠느냐? 이걸 그림으로 지금 아까 라그랑지 승수라는 그거로 이해를 시켜준다면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두 개를 하나 특징을 비교해주면요. P1 포인트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 즉 방향 미분값 기울어짐이 최대와 최대가 되는 방향은 어디라고 그랬냐. 어떤 함수의 그 미분값이 이 최대가 되고 혹은 이렇게 판이 힘들죠. 최대와 최소가 되는 방향을 배웠어요. 그때 이 방향 U는 그레디언트 F 방향이라고 했고요. 소일 때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F 등고선 요점에서 방향 그 도함수값 즉 미분값이 최대가 되는 방향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F 방향이고 최소가 되는 방향은 그거의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빨리 혹은 가장 빨리 증가가 아니라 반대는 감소하는 방향이 되는데요. 그 방향이 또 어떻다고 그랬냐면 그거의 등고선에 서로 수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F를 그 다음에 등고선을 사실 거기에서 뭐 RT 벡터 함수까지 집어넣는데요.
등고선과 수직, 지금 같은 경우 저기에 있는 fx 등고선 k하고 서로 수직이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 등고선 요 k하고 수직인 방향, 요 방향일 때 그 증가율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여기에 있는 이쪽 예상 포인트, 일반적인 어떤 랜덤한 점이 아니라 왠지 K값이 제일 커 보이는 이 영역, 파란색 영역 안을 움직이면서 F함수의 값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K가 제일 클 때는 요 점, 예상 후보가 K값이 가장 작을 때 K가 이렇게 되는 이런 P0의 특징의 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K라는 점에서의 등고선은 여기에서 F함수의 등고선 여기에서의 수직이었다는 그 특징과 거꾸로 요 P0의 점은 그 점에서 G라는 곡선도 있는데 G라고 하는 것에서의 등고선이 되기도 하죠. 그 그레디언트 F의 수직인 이 방향이 원래의 Z는 K라는 즉 지금 F함수의 등고선에도 수직 방향이 되지만 G 곡선의 접선에도 수직이 되더란 얘기예요. 즉 이런 두 개의 곡선 F쪽과 G쪽의 두 등고선에 동시에 같은 방향 수직이 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G 입장에서도 이 등고선의 그 수직 방향, 법선 벡터 이쪽으로 그리든 그거는 그레디언트 G였을 텐데 그 그레디언트 G나 요 F쪽 등고선의 그레디언트 G가 같은 방향을 갖는 그런 지점, 이 두 개가 이렇게 법선 벡터가 서로 일치하는 시점, 요때가 가장 큰 K값을 가질 수 있더라.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레디언트 값이 같을 때, 상수배일 때의 포인트를 찾으면 된다 해서 평면적인 하나의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교과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0,2라는 점에서 꼭 원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 쌍곡선까지 위 점에서 거리를 구하고 최단 거리가 되는 거리를 구하고 그 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0,0이 아니라 0,2에서 이 국면에 있는 x, y까지의 거리에 이거는 정확하게 루트지만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제곱시킨 이 함수를 F함수라고 잡았고요. 즉 목적함수 F함수 요거의 최단 거리,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x, y는 처음에 문제에서 준 이 쌍곡선에 있는 반드시 그 범위 안에 있는 x, y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의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제약 조건식의 얘의 극값을 구하는 걸 지금 배운 라그랑지 승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G의 그레디언트와 F의 그레디언트가 같다, 상수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찾은 점의 특징은 G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F 그레디언트, G 그레디언트에 람다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거를 풀려고 이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각 성분이 같다 해서 상수 2배 조절을 해서 정리된 나름 식이 요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점 P, 즉 XY를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모르는 문자가 XY만 있는 게 아니라 람다도 나름 뭔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3이든 2분의 1이든 이런 상수로서 여기서 람다도 모르는 미지수가 돼버렸죠. 그럼 식은 2개인데 모르는 변수가 3개니까 이걸 못 푼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XY에 대한 관계식 반드시 G를 만족해야 된다는 요 지식까지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3개의 식으로 3개의 모르는 미지수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식에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X는 0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X가 0인 순간 이 G 제약 조건식에서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4, X값의 데이터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심지어 0이 아니라 4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x는 0이 아니고 람다에다가 1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요 방정식에. 그럼 람다 1이면 이쪽 람다랑 이쪽 람다는 같은 람다니까 얘가 1이 돼서 y는 자동으로 1이 되고
y가 1이니까 그 제약 조건식의 지에 x, y 자리에 y가 1일 때 만족하는 x를 대입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풀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극점은 이거고 그때의 f 값에 대입하니까 6이다. 그러면은 마무리는 6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지은 루트 6이다가 극값이 되는 거죠. 네, 최고 그 가까운 거리 포인트는 변함이 없죠. 요 포인트, 요 포인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거를 이제 단면화시켜서 요 점에서 요 쌍곡선까지 최단 거리가 되는 요 포인트를 찾을 때 얘를 원을 균등하게 팽창시켜서 이 원과 이 쌍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그때가 최단거리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접근해서 푸냐? 얘와 얘의 어떤 서로 접선이 같을 때, 그러면 접선이 같을 때를 우리는 이 법선 벡터 개념으로 이쪽과 이쪽의 법선 기울기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평면적인 거에 문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변수로도 풀었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변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이 제약 조건식에 있는 x제곱을 y제곱 아까 말했듯이 4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라그랑지 승수를 적용해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라그랑지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봤는데요. 영역이 이번에는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영역이 이런 제한 영역 안에서 이거의 극값, 제한 조건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요, 그 함수의 극값, 라그랑지 승수를 풀려면 바로 이제 계산 방법으로 이제 개념이나 걔를 왜 그렇게 푸는지는 좀 이해됐을 것 같아서 계산 버전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 이 F함수의 극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해서 임계점을 구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구한다. 오히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지금 개념이나 공간이나 평면에 대해서 다 이해돼서 쉬운데, 반전은 그 그레디언트까지 잘 구해요. 그래서 각각 뭐 스칼라베에서 20까지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찾는 것들을 조금 방정식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립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런 두 개의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럼 x가 0이거나 혹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x가 0일 때 자동으로 y가 0이 나와요. 그러면 그 0,0이 일단 지안에 들어가나 확인했더니 지안의 점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식에서 x가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람다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두 식에 의하면 xy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관계 가지고 임계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디에다 대입해야 돼요? 지식에 대입해서 y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x제곱이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y가 x랑 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지만 또 y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와 반대보인 이런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극값이 요거일 때의 값은 계산하니까 2분의 1 둘 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은데 이쪽 세트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서 이때는 그중에서 극대, 이때는 극소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중간에 계산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거 걸러서 포인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요거를 앞에서 배웠던 마무리로 다시 한번 기하학적 뜻 해석을 해드리면요. 얘는 우리가
등고선이 어떤 쌍곡면이에요. 얘가 이렇게 K 값이 커질 때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는 이런 그림 떠오르시죠? 이게 이제 K가 등고선 K가 커질 때 K가 양인 방향이면서 이게 증가 방향이었죠. 반대로 이쪽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때 K가 음이면서 증가하는 방향, 그런 쌍곡면이 아니라 쌍곡 포물면이었죠. 그거를 지금 그런 이변수 함수를 정역 XY가 1인 원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런 원 안에서 이 쌍곡면에 대한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 범위는 관심이 없고요. 딱 제한 조건, 이 범위 안에 있는 점 안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 쌍곡선 같은 경우도 더 밑으로, 이 K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K일 때가, 이때 K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나 이럴 때는 관심이 없고요. 그 등고선이 딱 K가 언제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인 순간일 때가 요 반지름이 1인 원과 마주치는 점이고, 그때의 점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요때가 2분의 1이라는 극대값을 갖는 등고선이고, 이 점일 때는 뭐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마이너스에 플러스, 요때는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더 작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 큰 거. 이거는 그 범위를 또 벗어나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라그랑지 상수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에 관련된 라그랑지 승수법을 풀었으므로 아까 7절에,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이변수와 내부 영역과 경계 전체에 대한 문제 중에 일부라고 했던 그 라그랑지 승수 경계만 했다면 전체 영역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해봐야 되죠. 아까 조금 전에는 이 경계 는에 대한 문제였다면 내부 전체 영역에 대한 어떤 이변수 함수의 극값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 이 원 내부 안에 있는 내부 안에서의 극값을 그 6절에서의 극값 판단법으로 배워야 되겠고요. 요 경계에서에 대한 그런 극값을 지금 라그랑지 승수로 푸는 거예요. 큰 논리는. 그래서 뭐 내부 안에서는 요 함수는 좀 쉬워서 빨리빨리 얘기하면 일계도함수 판별해서 얘네들이 0이 되는 인계점을 찾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계도함수 구해서 판별식 D를 구한 다음에 그 인계점을 대입했을 때 양이면 극값은 같대. 세부적으로 XX 이계도함수 판단해서 얘가 0이면 극소값을 갖는데 0,0에서 0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 해서 내부점 분석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경계 영역에 해당하는 이 경계선은 제한 조건식이 아까 말했듯이 이 는인 거예요. 이 경계, 요 범위 안에 있는 제한 조건 중에서 저 이변수 함수의 극값. 그래서 요걸 라그랑지 승수에 하면 계산 편도 함수들은 그레디언트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 스칼라비하고 상수 조절하면 두 개의 방정식으로 나오고, 이 방정식 푸는데 어느 쪽 문제 풀어도 되지만 뭐 이쪽 앞에 거 먼저 쉬워 보이는 얘 풀면 x가 0, 람다는 1이 나와요. 그럼 x가 0일 때 y값을 대입하니까 g에다 대입하니까 1. 그래서 인계점 하나가 나온 거죠.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 마무리로 그때 함수값을 대입하니까 2가 되고요. 그다음에 람다가 1일 때, 그럼 람다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y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돼야 돼요. 얘는 이쪽은 0이지만 람다가 1일 땐 얘는 0이 아니니까 y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y가 0일 때 만족하는 x를 이 지식에 따라 마무리 대입하니까 x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계점 플러스 마이너스 1, 0. 그래서 그때 f 함수값을 대입하니까 1. 그러면 내부에서의 아까 분석 이 값과
그다음에 지금 경계선에서의 값, 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얘가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얘가 최소고 얘는 경계에서의 어떤 극값은 가졌지만 전체 토탈로 봤을 때 최대나 최소는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일변수에서도 극값이 다 최대나 최소로 이어지지 않듯이 얘도 경계에서는 극값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체 영역 분석으로는 최대나 최소가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이렇게 한 세트. 그래서 라그랑지는 극값을 구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한 파트, 즉 경계 영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예제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안 헷갈리게 제가 일단 쉬운 원으로 했는데 얘는 타원판으로 조금 문제를 돌렸죠. 상수 조절해서 영역을 타원판 안에서 이변수 함수도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3x제곱 y제곱 요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영역의 내부 영역에서의 극값 판단하는 거 판단해야 되죠. 여기서 좀 쉬워서 생략해놨는데 xx 그다음 6을 구하고 이계도함수 yy 이계도함수 xy 0 그런 다음에 d를 구하면 12 이렇게 되겠죠? 얘는 판별식의 상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0으로 나왔던 인계점 0,0을 대입해도 양인 게 확실하고 그때 그러면 양이면서 이계도함수에다 대입해도 얘가 양이므로 우리는 0,0일 때는 인계점이면서 극소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0이라는 극소를 갖는다. 내부점 판단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경계 영역. 경계 는일 때 타원에 해당하는 이 타원 경계 선 안에 있는 xy 중에서 f함수, 목적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거. 그럼 목적함수와 제약 조건 경계선과의 두 개의 어떤 그레디언트로 뭐 물론 상수배가 있어야 되지만 만족하는 인계점을 찾되 요거에 각각 그레디언트 구해서 XY 찾기 힘들 땐 그 제약 조건 G10까지 만족하는 요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밑에 있는 이 벡터 두 개 같다는 거 상수 조절 2배 다 해서 정리된 상태의 식이 이거고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없지만 앞에 있는 이쪽 식에서 먼저 우리가 끌고 오면 람다가 3이거나 x는 0이고 람다가 3일 때는 뒤에 있는 식에서 이 람다도 같은 람다라서 y가 자동으로 0이 될 수밖에 없고 y가 0일 때 조약 조건식에 의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와서 1차적인 인계점 하나 나왔고요. 세트가. 그 다음에 x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제약 조건식 g에다 대입하니까 y는 또 이렇게 돼야 돼서 또 하나의 인계점 세트에서 4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의 함수값을 계산하니까 1,0과 마이너스 2,6일 때는 108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는 둘 다 똑같이 9가 나오더라. 그러면 경계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부 데이터까지 포함시켜서 얘네들 중에 가장 큰 얘일 때 최대값, 이때 그 앞에서는 여기선 극소였는데 전체로 봤을 때 최소가 되고 얘는 그 중에서 극값이었지만 전체에서 최대나 최소는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영역이 이 파란색 영역 그래서 뭐 X축 장축 6, 그 다음에 뭐 Y축 단축이 3인 이런 타원 영역, 파란색 영역 안에서의 문제인데 그 영역 안에서 이 이변수, 얘도 타원 포물면이죠. 얘의 최대값. 근데 장축이 서로 뒤틀린 그런 타원 상태죠. 그런 타원 포물면을 F를 등고선으로 이렇게 따라서 가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K가 108이 나왔던 얘는 인계점 이 0,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계점이었던 K가 9가 나오는 함수값 9가 나오는 데는 0,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요 점에 해당하는 인계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어떤 접선이 서로 법선 벡터죠. 법선 벡터가 같은 걸로 찾으면 요 네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네 점이 다 최대나 최소가 아니라 요 점들의 k 값을 계산하니까 즉 함수값을 계산하니까 등고선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등고선 k 값으로 잡았으니까 그때 108 이때는 9다. 그러면 이때가 최대고 그중에 내부점 여기 0,0일 때가 극소가 된다.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우리가 평면적인 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봤듯이 3변수 함수로 라그랑지 승수법을 확장해서 공간에서의 라그랑지 승수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공간에서의 라그랑지 승수 내용은 똑같은데 변수만 하나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려서 이론은 같은 방법이고 이제 변수만 하나 한 차원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과서의 그 예제 3번을 살짝 숫자만 좀 변경해서 제가 특히 그 방정식 푸는 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일부러 같은 유형이지만 문제 하나 좀 바꿨습니다. 어느 부분 힘들어하냐면 이 부분 계산하는 방법 힘들어해서 다양한 해법을 보라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래도 교과서 예제 3번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계산. 그래서 의외로 라그랑지 승수는 처음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막 갖고 와서 안 풀린다고 이게 뭐 답이 뭐냐, 계산이 뭐냐 뭐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서 일부러 교과서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또 다른 풀이 방법 설명하려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교과서 예제도 확인해 주시고요. 요 점에서부터 요 공면까지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 그럼 나는 어느 점을 찾을 거냐면 요 공면 위에 있는 점을 찾을 거야. 요 점들 중에 있는. 그래서 제한 조건은 요 공면 안에 있는 점 중에서 뭔가를 찾을 거고요. 원점에서부터 요 공면까지의 거리, 즉 여기 있는 그 찾아야 되는 뭔가 P라는 이 점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이거지만 늘 그러하듯이 조금 문제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곱화시킨 목적 함수에 그래서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거에 라그랑지 승수법을 적용해서 F 목적함수 쪽에 어떤 그레디언트와 제한 조건식에 해당한 G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어떤 1-람다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계산 방법 중에 아까처럼 뭐 무슨 X 뭔가 람다식은 0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 이렇게 식정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러면 X 1 같은 람다가 X분의 3과 Y분의 1과 마이너스 Z분의 1이 서로 같은 상태가 되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는 Y를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또 이 세 개가 같으니까 얘와 얘도 같다는 얘기니까 Z 또한 X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있는 X와 Y, Z가 아직 포인트로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 포인트 값으로 찾아내려면 그 X, Y, Z는 G라는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므로 거기 있는 G식의 Y와 Z자리에 대입해서 풀면 여기 있는 X의 방정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3이 나오더라. 2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X 아니죠. 루트 6이 나오죠. 루트 6이 나오더라. 그러면 뭐 Y좌표인 그거의 3분의 2란 거, 그 다음에 Z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이거 포인트가 6이 아니라 2입니다. 2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계점을 찾았고요. 그거를 F함수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거 계산 데이터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이쪽 또 다른 인계점을 대입했더니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일치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첫 번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와 두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라인 두 개를 대입했더니 서로 값이 다르며
이거를 다시 제곱근시킨 이중근호를 푼 얘를 보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문제를 푼 거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라그랑지 순수가 뒤에 뭐 연습 문제나 일부 문제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 어렵지 않게 쉽게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이 문제를 라그랑지 순수로 풀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말로 설명해도 학생들이 꼭 끝나면 왜 문제를 대학교 오면 쉬운 걸 어렵게 풀지 할까 봐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 풀이 방법 써 놨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푸냐면 구방정식의 반지름이 아까 2였던 건가요? 지금 현재 그 2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구 밖에 있는 이 점에서 그 구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9에서부터 그 밖에 있는 이 특정한 이 점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그다음 우리는 이 9에서 맞아. 9 밖의 이 점에서 9 안에 있는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는 얘가 되겠고 그다음에 최고 먼 포인트는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원의 구의 중심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이 구가 만나는 점을 찾아도 돼요. 꼭 지금처럼 라그랑지로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고 그 직선의 방정식과 이 구가 만나는 점을 또 미련 떨고 연립으로 푸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 접근은 이 반지름이 아까 2였던 거고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아마 루트 11이죠. 이 거리가 루트 11. 그러면 루트 11분의 2라는 t포인트가 바로 요 점이죠. 이 방정식의 t에. 그래서 플러스 루트 11분의 2일 때가 단거리가 될 것이고 가장 먼 반대쪽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것은 t가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일 때니까 마이너스 쪽을 대입하면 반대쪽이다. 이렇게 풀면 이 문제의 베스트한 방법은 아까 그 라그랑지 승수보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이 빠른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실버전 정말 막 복잡한 함수에다 적용하면 라그랑지가 잘 안 보일까 봐 의도적으로 쉬운 문제 이해하기 쉬운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예제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점이 걔가 1, 마이너스 2, 1에 걔는 9가 아마 반지름이 걔가 3이었나요? 요거가 반지름이 3인 9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9에서 가장 가깝고 먼 점 똑같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이번에 3인 9로 바뀌었는데 그 3 안에 내부점일 거예요. 아마 제가 1, 마이너스 2, 1이라는 요 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구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면 최고 먼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조금 방향이 좀 잘 안 반대쪽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어쨌든 요 반대쪽 그림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점 1, 마이너스 2, 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어서 그 직선의 방정식 중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땐 루트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걔는 루트 6분의 3 포인트의 t를 갖게. 이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그래서 그렇게 대입하면 지금 이 직선 방정식으로 대입하면 교과서 풀이하고 똑같은 포인트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르게 풀어도 되고 직선으로 풀어도 된다고 하면 꼭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 맞고요. 그다음 예제는요. 이 국면을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는 문제. 우리 앞에서 이거 했었어요. 뭐 그때는 조금 지금 제가 팔로 놓은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이거 계산 좀 매끄럽게 잘 빠지라고 했지만 우린 요걸로 1로 그래서 뭐 z는 뭐 x, y분의 1 요 그림 우리가 처음 이변수 함수 할 때 했던 그림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상수 8배 한 정도의 그림인데요. 그러면 요 곡면 안에 있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곡면 내부 안에 있는 점. 제한 조건 저거에 원점에서부터 이 곡면까지의 거리. 그러면 그 거리는 이렇게 되고
뭔가 문제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화시켰던 요 f 함수의 극값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f와 g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그레디언트를 딱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F쪽, G쪽의 그레디언트에서 F쪽은 간단한데 G쪽이 나름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는 공식이 뭐 그레디언트 F의 그레디언트 G의 이쪽 람다다. 그럼 이 람다 상수는 꼭 제약 조건 G쪽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계산 방정식을 풀기 편하게 F쪽에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조금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문제였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식을 봐서 람다를 편한 쪽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뭐 나머지 이 상수배해서 같다 쪽은 또 똑같아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거 뭔가 비슷한 듯한데 이 람다로 풀기가 힘들다. 방법은요. 이 세 개의 식의 좌변을 다 곱하면 얘고요. 우변을 세 개의 식 우변 두 개 같다를 다 곱하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논리 A, B, C, D, E, F 세 개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 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거에서 뭔가 관련된 식을 유추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일 때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더할 수도 있지만 세 개를 동시에 곱하는 기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방법으로 식을 끓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좌변에 x, y, z를 하나씩 지워주다 보니까 x, y, z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서의 그 x, y, z는 애초에 그 지조건식의 8이므로 람다가 1이라는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걸 찾은 거죠. 그럼 람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또 마무리 식을 풀어야 돼요. 이제 람다 2를 한번 대입하면 대입한 상태식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 찾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기법 세 개의 식 좌변 곱하고 우변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쪽에 8XYZ, XZ에 똑같이 XYZ의 제곱이 나와서 하나씩 지워진 상태가 이게 되겠고 그 중에 YZ 파트를 다시 EX로 적용해서 풀 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XZ를 EY로 대입하고 그다음에 XY를 뭐 EZ로 대입해서 이런 식들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XYZ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조합할 수 있는 이 방법은 8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포인트는 인계점은 결론은 8개가 나온 거예요. 얘 각각 2개씩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인계점은 이렇다라고만 써놓은 이유. 이 포인트 중에 확인해야 될 거 제약 조건식의 X, Y, Z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제약 조건식 X, Y, Z가 8이었잖아요. 얘가 다 플러스일 때 만족하고요. 짝수의 마이너스일 때 만족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든지 혹은 2 마이너스 2라든지 또는 2 마이너스 2라든지 이런 포인트는 대입하면 안 성립하죠. 다 마이너스 2 물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안 성립하겠고요. 그 4개를 이 제약 조건식에서 걸러서 갑자기 포인트는 XY가 이러면 8개 포인트가 나오는데 왜 4개만 나오지? 요거 대입해서 결과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중에 사실은 이 조합이 걸러진 거 빼고 뭐 다소 순서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F함수 입장에서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대입을 하면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 제곱근을 시킨 D는 이렇게 돼서 이런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돼서 결국은 이 4개 포인트가 다 똑같은 극소값, 최소값을 갖는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이 왜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지 그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요 포인트, 최단거리 예상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라그랑지 승수로 하기 위해서 저 제약 조건에 원점에서부터 9를 팽창시켜서 F하고 만나는 저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4개 점
나오죠.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럼 저 점을 라그랑지로 풀으니까 그 4개 포인트가 나왔고 그 점에서의 접평면들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점을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 점이 2,2,2뿐만 아니라 4개의 세트가 더 나와서 같은 접평면이 된다.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요거는 원점에서부터 곡면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점. 역시 그 곡면 안에 있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걸 제한 조건식지로 잡고요. 원점에서부터 이 곡면에 있는 x, y, z까지의 거리 늘 그러하듯이 바로 제곱해서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곱화 시켰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예의 최대 최소 문제로 인계점을 라그랑지 승수로 찾을 거죠. 그럼 F 그레디언트와 G 그레디언트에서 뭐 각각 편도함수하고 그레디언트 각각 이 상수배해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2개 가지고는 뭔가 바로 해결이 안 될 수 있고요. 이 3번째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Z가 0일 수도 있고 람다가 1일 수도 있죠. 이렇게 2세트가 나오겠죠. 근데 람다가 1일 경우는 바로 X와 Y가 이렇게 정해지므로 그거를 제약 조건식 G에다 대입하면 Z에서 인계점 한 세트는 벌써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Z가 0일 때 그럼 Z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X, Y가 이런 식이다 해서 그러면 요거로 마무리하려면 현재 Z가 0이라는 얘기는 람다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X에다가 그 모르는 람다, Y에다가 2람다를 집어넣어서 합니다. 람다에 관련된 상수값을 계산하니까 즉 여기에다가 람다와 2람다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5분의 6이 나왔어요. 그럼 람다가 5분의 6이니까 XY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인계점을 마무리로 찾았어요. 그런 다음 F함수에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둘 중에 가장 가까운 점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F로 지금 그 문제화 시켰지만 거리 답은 루트 7로 다시 제곱근을 시킨 루트 7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의 어떤 그림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이제 보시면 요 곡면이 앞에서 얘기하는 Z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예요. 그래서 이 Z가 0일 때 이 평면, 요 평면이 지금 뭐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이거는 12. 그래서 뭐 x 플러스 y는 6이죠. 그래서 이쪽에 x절편 얘가 6 정도, 이쪽 3이 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거기에서의 그 2개의 임계점이 나중에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이 곡면까지의 최단 거리인데 어떤 포인트가 하나 나오냐면 5분의 6, 5분의 10이라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는 이 직선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 임계점이 나왔어요. 또 하나 임계점은 1,2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어떤 임계점 하나가 나왔어요. 물론 그때 함수값도 나왔지만 그러면 요 1,2와 요 점의 차이가 뭐냐? 얼핏 봤을 때는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이따 곡면 돌리면 알겠지만 요 점이 최소일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얘가 내부에 있게 되는지 요거를 지금 먼저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가 팽창하다 보면 이 폭이 워낙 좁아서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라고 해서 얘 팽창한 구가 이쪽 끝에 경계선인 얘 가기 전에 이 점에서 이미 마주치더란 얘기예요. 요 점에서. 이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누가 봤을 때 여기 있을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이 구가 요 곡면 내부하고 하나 마주치더라. 이런 예제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지우개로 좀 여기 제가 너무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놓으면 여러분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일단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면, 지금 이런 공면이죠. Z제곱은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구를 팽창시키는 상태에서 만나는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떠요. 이렇게 떠가지고 저 끝에 있는 점보다는 요 점에서 미리 만난다는 얘기죠. 이쪽 끝점보다는 요 점에서 미리 만난다는 거죠. 요만큼, 예, 이보다 더. 그런 그 그림이 여기 사이가 벌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되고 얘가 더 긴 거죠. 요 길이가 더 가깝고 이게 더 멀. 그래서 원이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틈이 요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더 멀은 거죠, 지금. 틈을 최대한 보이려고 막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돌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실은 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라그랑지 승수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만 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학 조건식에서 우리 F 목적 함수 얘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이것의 최대 최소는 사실은 지난 그 앞절 내용으로 보면 z제곱 그 제약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 여기다 집어넣으면 xy 이변수로 해서 앞절에서 배웠던 극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판별해서 구해도 되고요. 지금 이 라그랑지로 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또 극값 방법으로 그렇게 극값으로 구하지 않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대입하다 보니까 이 F 함수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식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굳이 극값으로 가지 않고도 식에 의해서 바로 1,2라는 점에서 루트 7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F 입장에서는 7이고 나중에 또 제곱분식 해야 되니까 7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이 그 하나짜리의 뭐 이변수, 삼변수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법을 했다면요. 꼭 우리가 풀기 편하게 제약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은 이렇게 바로 써놨는데요. 조금 이거는 개념이 복잡하고 계약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쉽게 우리가 하나짜리 제약 조건일 때 이렇다면 두 번째일 땐 이렇다라고 그냥 쉽게 같은 어떤 유사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제약 조건 두 개짜리에서 문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평면과 곡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곡선 우회전. 그림 먼저 확인해 드리면 이 평면, 이 삼각형 모양의 평면이에요. 요 곡면, 2차 포물면이죠. 요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 위에 그 곡선이 여기 파란색 곡면과 이 흰색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놓은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게 여기 흰 쌀알 같은 부분이 공통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서 Z성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요. 쟤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요. 두 제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려고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 X, Y가 어떤 상태냐면 단면으로만 보면 원이에요. 물론 중심은 어느 정도 이동이 됐지만 원인데 단면은 원이지만 얘가 곡면 위에 있는 그런 단면으로 얼핏 보면은 정사형만 원이지 그 곡면 위에 이렇게 그 2차 포물면 위에 곡면 위에 있는 그런 점에서 Z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따라서 아까 뭐 라그랑지로 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식으로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 조건 두 개짜리의 라그랑지 승수법을 적용하면 아까 두 제약 조건 하나는 GH로 잡은 상태가 되겠고요. 뭐 목적 함수가 의외로 얘는 좀 일부러 단순하게 Z로 줬어요. F 함수를 Z로 잡은 거죠. 그래서 얘는 Z. 그랬을 때 제약 조건 두 개짜리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는 하나짜리 제약 조건을 하나 더 연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G하고 F 뭐 편도함수나 그레디언트 계산은 쉬우니까 거기에 바로 대입한 상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각각 스칼랍에 해준 다음에 더한 거 좌우변 정리한 게 같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람다나 뮤를 1차적으로 두 개, 뭐 그 두 개의 값이 1이 되는 요 식으로 한 변수로 통일을 시켰어요. 람다든 뮤든. 여기서 뮤로 통일을 시켰네요. 그래서 요 관계에서 람다를 다 뮤 대입해서 뮤식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줄이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모르는 변수 두 개, 뭐 모르는 상수 하나 정도 나왔죠. 그렇지만 얘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마무리하려면 걔가 G와 H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여기 패턴이 뮤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돌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같은 뮤에 대해서 이게 같으려면 여기에는 X와 이 y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G 쪽의 제약 조건식의 x 자리에 2y, h의 제약 조건식에 2y를 대입하면 y와 z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갑자기 뭐를 대입한 거냐? x에 2y, y, z 대입한 거고요. 얘는 h식의 x 자리에 2y, y, z를 대입해서 나온 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얘를 연립해서 풀으니까 y에 대한 2차식이고 그거에 대한 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y해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x는 각각 2배. 그다음에 z는 이쪽이나 이쪽 편한 쪽에 대입했더니 z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임계점을 찾은 거예요. 그 점들 제약 조건식 다 대입해서 그러면 그 점에 F함수 값들을 대입해봐야죠. F함수 값 대입했더니 F함수는 의외로 단순하게 Z성분 자시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그 영역 중에 최대값은 5분의 6, 최소값은 5분의 1. 아까 그림 미리 보신 그 그림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개짜리에서 그나마 간단한 문제 하나 해봤는데요. 제약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일반적인 N개일 때 아까 하나에서 두 개 들어가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N개 늘릴 수 있다.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사실은 두 개 넘어가서 세 개가 아닌 네 개짜리 애가 바로 이게 있어요. 네 개짜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약 조건식으로 푼다기보다 여기선 다른 방법으로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라그랑지 승수로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 4개지만 이런 문제는 또 다른 관점으로 풀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약 조건은 4개짜리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놨고요. 이 영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X 영역 뭐 0에서 3까지, Y 영역 0에서 2까지 가장 기본적인 X, Y가 둘 다 상수로 주어진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저 영역은 X, Y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런 저런 직사각형 모양에 해당하는 내부를 싸고 있는 영역이죠. 우리 가장 평범한 영역이죠. 이변수 함수의. 그 이변수 함수 영역에서의 이 f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내부 안에 경계 안에서의 극값을 극값 판정법으로 일계도함수 뭐 그래서 그 일계도함수 0인 임계점 잡고 이계도함수들 구하고 판별식 t를 대입했더니 음이다. 그럼 얘는 안장점. 그래서 내부에 필요한 극값들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경계 영역에 대해서 경계는 얘가 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낮게 이 경계선 4개로 본다면 제한 조건 4개짜리인 라그랑지 승수로 풀 게 아니라 이 식을 다 분석을 해서 직선으로 y는 0인데 x 구간이 이렇고 두 번째 x는 0인데 세 번째선은 y는 2인데 네 번째는 x는 0인데 하면서 각각의 구간별로 그 선을 표현했고 이 F함수가 이 경계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즉 이 fx가 이 L1이라는 이 경계를 움직인다는 건 y가 0을 따라 움직이니까 거기에다 y에다 0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변수 함수의 x, y 중에 y의 특정한 조건, 뭐 0이면 0 포인트를 대입하다 보니까 x 1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왔고, 그 1변수 중에 현재 그 x의 범위는 요 범위니까 이 범위에서의 뭐 최고 큰 극대 극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0에서 3 사이는 x가 0일 때 극소가 될 것이고 3일 때 극대가 돼서 요 포인트에서 0이라는 3,0일 때 9라는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선별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L2 같은 이 직선, 뭐 x는 3이다.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f가 움직인다.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xy의 x가 3이라는 이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의 상황이므로 x자리에 3을 집어넣고, 물론 y는 제한 구간이 있지만요. 3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 변수에 있는 x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y 1변수식이 나오는데 마침 직선의 식이고 최고차 1차 계수가 음이라서 감소형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2일 때 최소가 될 것, 극소가 될 것이고 0일 때 극대가 돼서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L3 라인도 이런 조건을 똑같이 대입을 했더니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식인데 2차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이 구간 안에서 얘의 극대 극소를 분석하려니까 X가 2일 때 극소를 갖고 0일 때 극대를 갖더라.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L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경계선에 대해서 분석한 것과 내부에 대해서 분석한 전체 데이터 중에 가장 큰 9일 때, 즉 XY 좌표는 3,0일 때 9라는 최대값을 갖고요. 가장 작을 때 0일 때는 XY 좌표가 2,2와 0,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얘도 같은 포인트죠. 그럼 이제 최대와 최소를 찾았지만 내부에 인계점 있는 그 점은 안장점이었다까지 마무리는 됐어요. 예,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이제 지금 그림을 하나 분석을 해드리면요. 여기 0에서부터 0,0에서 3,0까지 움직일 때 이 점에서 아까 극소 요 3,0에서 극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L2는 이쪽에서 똑같이 극대가 되고 이쪽에서 극소가 됐었어요. 근데 L3 라인에서는 얘가 극소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더 작은 2,2라는 또 다른 점에서 극소가 된 거예요. 물론 이쪽에 있는 0,2라는 점에서 극대, 얘도 똑같이 내려와서 얘가 극소가 아니라 얘보다 더 속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2,2라는 극소가. 극소가 있고, 그래서 이때가 극소처럼 보이지만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 포인트가 있고, 이쪽 L4 라인에서는 물론 이쪽 0,1일 때가 극대, 또 이쪽 0,0일 때가 극소. 이런 상태며 경계선으로 분석한 점과 내부에 또 여기에 1,1이라는 이쪽으로 보면 극소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극소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극대 같은 안장점이 1,1에서 하나 발생한다. 이런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꼭 다 라그랑지로 풀지 않고 제한 조건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문제까지 풀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 다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퀴즈가 이제 나와 있어요. 퀴즈 여러분이 푸시고 제한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